안녕하세요. 우선 타이완 국제 남박람회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화해를 연구하고 있는 허북구라고 합니다. 타이완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화해 교역이 많은 나라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인들에게 타이완은 인기 여행지였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타이완은 다시 인기 여행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며 교류가 많고 화해산업은 교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난 또한 교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이용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보는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나는 생산과 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군자, 우정 및 행복을 상징하는 나누 소비 문화입니다. 먼저 한국의 농업 생산액에서 화해의 이치입니다. 한국의 농업 생산액에서 화해의 비율은 2018년 기준으로 1.0%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2002년 월드컵 개최 등 국제 행사를 치르면서 증가가 되었으나 2005년에 2.8%로 최고치를 나타낸 이후 점차 낮아져 2018년에는 1.0%까지 낮아졌습니다. 한국에서 화해 재배 면적입니다. 한국에서 화해 재배 면적은 2005년도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후 감소되어 2019년에는 2017년 대비 53.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게 연구된 것은 없으나 스마트폰 등의 보급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화해 품목별 재배 비율입니다. 한국에서 화해 부루별 재배 면적 비율은 간상식물, 절화, 화목, 분화, 초하루, 기타 순입니다. 간상식물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정원수 등에 사용되는 수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분화류 재배 면적과 종류별 순위입니다. 한국에서 분화류 품목별 재배 면적 순위는 난류가 1위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할 때 난류, 국화, 선인장, 한국자생화, 철종류, 기타 순입니다. 분화류 재배 면적은 거의 모든 품목들이 200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며 난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나노 종류별 재배 면적입니다. 한국에서 나노 종류별 재배 면적은 2015년까지는 신비루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는 신비루음이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잘 자라며 중국 등지에 수출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9년에는 호접란, 신비루음, 기타, 덴팔의 순입니다. 화해의 품목별 수출 추이입니다. 한국에서 화해 수출 금액은 2010년에 1억 306만 7천 달러로 최고조에 달하였으나 이후 감소되어 2019년에는 1,715만 9천 달러입니다. 이는 2010년 대비 600%가 감소한 것입니다. 난초 또한 2010년에는 2,026만 4천 달러로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이후 감소해서 2019년에는 144만 2천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화훼의 국가별 수출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화훼의 국가별 수출 금액은 일본이 1위, 미국이 2위, 타이완이 3위, 중국이 4위입니다. 화훼의 수입 품목입니다. 한국에서 화훼의 수입 품목은 2019년 기준으로 1위는 난초로 1,565만 6천 달러입니다. 그 다음 국화, 카네이션입니다. 난초는 품목이 난초와 양난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난초는 주로 동양난을 의미합니다. 화훼의 국가별 수입 금액입니다. 한국에서 국가별 화훼 수입 금액은 2016년 대비 2019년은 1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는 2019년 기준 중국이 1위, 2위는 네덜란드, 3위는 타이완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타이완에서 143만 달러를 수출하였고 1,030만 4천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타이완은 한국의 3위의 교역국입니다. 한국에서 국민 1인당 화훼 소비액입니다. 한국에서 국민 1인당 화훼 소비액은 2005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절하의 2019년 소비액은 2005년에 비해 40.6%가 감소되었는데 앞으로 증가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화훼와 난의 소비 용도 및 소비처입니다. 한국에서 화훼 소비는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업무용 수요가 매우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난은 꽃집 매출의 10에서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중 90% 이상이 승진 축하, 개업 축하, 전시회 축하 등 업무용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난은 주로 분식물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분식물 중에서 한국에 자생하는 춘난은 주로 취미용으로 소비되고 나머지 난들은 주로 업무용으로 사용됩니다. 풍난은 조직 배양을 해서 재배된 것이 이용되는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숯이나 돌에 붙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난이 절화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이 낮은데 이는 난이 비싸고 활용 기술이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애도용 난의 사용입니다. 한국에서 난은 주로 기쁜 일, 즐거운 분위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이완과 일본에서는 장의용의 꽃장식에 난 화분이 증정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타이완과 일본에서는 애도용의 스탠드 플라워 디자인에도 호접란 등의 절화가 사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정과 재단 장식에는 난의 절화가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타이완과 일본에 비해서 사용량이 매우 적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에 국화만이 사용되다가 고가의 장식에는 차별화하기 위해 난의 절화가 사용되기 시작해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국화를 장식한 재단과 차별화를 위해 난의 절화 장식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에서 난의 품목별 소비 배경입니다. 한국에서 난의 소비에는 품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자생난인 춘난은 흔하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으나 돌연변이 난을 채취 및 소장하면서
가꾸는 것은 인기가 있습니다. 춘난애의 동양난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부피는 작고 군자, 우정 등을 상징하기 때문에 승진 및 정건 축하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선물용은 주로 꽃이 머무른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양난은 꽃의 수명이 길고 화려하기 때문에 개업식, 전시회 등의 축하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주요 난의 상징과 이용입니다. 한국에서 동양난은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리는 식물이라는 특성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고결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군자 및 고한 선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양난과 관련해서 진안치교라는 사자성어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지초와 난초 같은 향기로운 사귐이라는 뜻으로 벗 사이의 고상한 교제를 이루는 말입니다. 금난지계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이 말은 친구 사이가 친밀하여 새보다 굵고 향기가 난초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서양난과 관련해서는 행복이 날아오다라는 호접난의 꽃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업 등의 난을 선물하는 것에 의해 축하와 함께 좋은 일이 생기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난의 상징성과 꽃말을 난의 선물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2016년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난의 선물도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아 난의 소비 위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선물용 난의 식재입니다. 한국에서 선물용 난으로 이용되는 난은 일정한 부피가 있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 이유는 축하 문구 등의 글씨를 쓴 리본을 달아야 하고 가격대 대비해서 일정한 부피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풍란은 숯, 나무, 돌 등에 붙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양난은 긴 화분에 식자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양난은 과거에 난 자체만 심고 아래쪽에는 포장기로 포장을 했으나 최근에는 아래쪽에 관엽식물을 심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선물용 난의 화분 포장입니다. 한국에서 선물용 난은 과거의 경우 화분까지 모두 쌀 정도로 가대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지는 인조마, 부직포, 종이 재질 등을 이용했습니다. 최근에는 포장지의 사용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선물용 난에 사용되는 리본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승진, 개업 등의 선물로 보내는 난에는 글씨를 쓴 카드를 꽂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축하 문구 등의 글씨를 쓴 리본을 부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리본은 두 갈래로
한쪽에는 축하 문구를 씁니다. 다른 한쪽에는 보내는 사람이나 회사 이름 등을 씁니다. 이상 한국어 난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난초는 애떡잎 식물로 가장 진화된 식물군입니다. 향기로운 꽃이 피고 종이 다양한 식물입니다. 관상적인 가치가 좋고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상징성 때문에 그림과 시의 대상은 물론 취미로 재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난초는 보는 것도 행복하지만 재배를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에 보람을 느끼는 원의 치료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난을 선물함으로써 좋은 일을 함께 나누고 기쁨의 장소에서 나는 더욱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슬픔의 장소에서는 위로 역할을 합니다. 나는 한마디로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행복한 장면에서 꼭 필요한 식물입니다. 따라서 타이완 국제 난박람회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라도 더욱더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